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양자역학의 대칭을 많이 공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뭐 많이라기보단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이론들을 말씀하실 때 네네. 그게 무엇인지 정도는 좀 이렇게 소화하면서 들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시구나.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수포자라서 그냥 뭐, 네. 인문 과학 정도 조금, 좀, 아는 정도인데, 네. 요번에 배운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 음, 저는 이번에 그 선생님이 대칭성이랑 테두리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 네네. 그리고 뭐 양자역학 이론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렇다가 생활 속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수행하면서 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여기가 지금 대칭의 지점이고 여기서 대칭의 지점 내가 벗어났다. 이게 너무 올 때 네네. 너무나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음, 그게 몸으로 깨우쳐질 때 예전에는 대칭성에 벗어나 있어도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힘들을 썼다라면은 네네. 어 대칭성에서 나왔을 때 테두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내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지점에서 너무 놀라우면서 갑자기 몸과 마음이 이게 뭔가 좀 가벼워지면서 갑자기 신비로운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하나? 네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알고 있는 몸으로 증득하기도 하고 이제 양자역학은 일단 이제 지식적으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 대칭과 테두리는 지금 두 말을 쓰셨는데 네. 우리 선생님이 쓰시는 대칭과 테두리는 각각 어떤 그 뜻으로 쓰신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시겠어요? 어, 제가 느끼는 음, 일단 제가 느끼는 대칭의 상태에서는, 어, 정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음, 네, 정말로 생각이 없고, 생각이 어, 그친 자리에서 있고요. 네네. 그리고 테두리라는 거를, 그때 선생님 제가 얘기하다가 테두리가 선생님 때 자의식 아니냐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나라는 게 생겨서, 네. 나의 내부를 보면서, 이건 중요하고, 이건 이렇고, 계속 나만의 어떤 평가를 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균형이 정말 많이 분열되고 깨지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지어내고 있는 것도 음. 보이고, 음. 아니면 또 밖을 보면서,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하면서 또 고통을 만들어내고 뭔가, 음. 거기서 제가 감정이라는 걸 또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면 네. 거기는 생각과 감정 이전의 것이라는 뜻인가요? 아, 네. 정말,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대칭성이 깨지면서 생각과 감정이 나왔는데 그건 테두리라고 또 별칭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정확히,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수행자들이 이제 양자역학이 아닌 일반적인 말로 하면 그냥 뭐 전체성과 부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깨달음과 에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립 구조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과학적 언어로 이제 대칭성으로 이제 이 전체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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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다음에 대칭성이 깨졌을 때, 우리 이게 그 생각과 감정,
이 지배하는 에고 세계로 이렇게 인제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제 떨어지는 거 신락원이 되는 거죠. 네. 어. 에덴 동산이 인제 그 인제 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 대칭의 세계라고 그러면 네. 거기서 인제 선악과 즉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대칭성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인제 에덴 동산에서 인제 쫓겨나온 거잖아요, 신락원으로. 네. 신락원 한 네. 거죠, 신락원. 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보면은 그 뭐 성경책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성과 부분성 또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칭과 대칭이 깨어지는 세계가 사실은 어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조금 더 느꼈다면요. 음. 그 대칭성이 그 우주 보편적인 그 가슴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랑일 때는 어 그러니까 그 뭐 사랑일 때는 정말 어 애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 애쓸 수가 없어요. 애쓸 수가. 그게 너무 네네네. 신기했는데 음. 이 여기서 테두리로 나오는 순간 그 느낌이 그 사랑인 게 아니라 그 결국엔 테두리라는 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가지는 생각과 어떤 느낌과 감정이 에고잖아요. 네. 테두리가 정말 고르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인 음. 상태에서 딱 나오는 순간 스스로에 대해서 궁리를 하는 것 있잖아요. 네네. 그 지점도 되게 선생님 신기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인제 물론 그 인제 수행하는 분들은 뭐 다 알죠, 전체성과 부분성은. 네, 그렇지만 이걸 대칭과 대칭이 깨어지는 세계를 또 요런 시각으로 봤을 때 네. 뭐가 달라지던가요? 좀 차이점이 있나요? 그 뭐 전체성과 부분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일단 생활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요. 음. 이게 정말 대칭성이 깨졌다는 걸 알고 나면은 제가 음. 일상생활에서 감정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음. 그럼 바로 대칭이 깨지고 내가 무언가에서 에고적으로 내가 사실은 어떤 에고는 결핍된 어떤 거의 전제 속에서 내가 그 감정이 그 대칭이 깨진 상태에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음. 거기에 빠져서 있기 쉽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음. 수행을 하더라도. 근데 바로 이 대칭성의 세계를 알고 나면은 내가 여기에 빠져서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네라는 걸 알면서 바로 이렇게 대칭으로 돌아와서 이 대칭에서 자꾸 그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걸로 그냥 이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 음. 아니지?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음. 제 실생활의 수행에서는 좀 그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거를 인제 약간 좀 시각적 이미지로 얘기하면 네, 우리 전체성과 부분성은 이게 보면 전체성은 이렇게 인제 무한한 거잖아요. 네, 부분성은 유한한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넓음과 좁음 뭐 요 정도로 인제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네, 이 "대칭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냥 우리 수행자들이 인제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을 이렇게 수행적인 측면에서 느낄 적에는 약간 천칭처럼 네, 이렇게 좌우 균형이 깨진 네, 밸런스가 딱 맞았다가 네, 그게 시각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거죠. 이게 전체성과 부분성하고 천칭하고는. 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원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대칭 이 천칭 네, 구조로 보면. 네, 이게 거울이죠. 좌우 네, 이렇게 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인제 뇌과학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 좌우뇌가 균형이 깨지면은 되게 번뇌가 심해요. 네. 물리적인 뇌에서도. 그 뇌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네네. 예예. 네, 예예. 그런데 이게 좌우뇌 균형이 딱 되면 네.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슴이라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그렇죠. 와, 네. 그 가슴은 네. 균형이 항상 잡혀져 있는 거고 네. 머리는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의 것의 모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가슴과 머리의 차이는 네. 대칭이라는 면에서 그 가슴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인 거예요. 네. 동그란 원은 항상 대칭 구조잖아요. 대칭이 깨질 수가 없잖아요, 원은. 네. 아시겠습니까? 네. 깨질 수가 없어요. 네. 어디라도 항상 이게 그 대칭이 이루어진다고, 원은. 네. 그래서 깨달음을 원으로 표시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어, 그, 그 불교의 깨달음을 이제 그 원으로 이제 큰 원이다, 저 대원, 뭐 각,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원흉한 뭐 이런 거, 깨달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어디를 해도 항상 좌우, 위, 아래 뭐 어디든 다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진다고요, 항상. 아, 그럼 네. 동그라미는 그 자체가 이미 대칭이에요. 아, 네. 맞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각형이라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사각형은 그 좌우 대칭이 일단 그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네 군데 정도 나올 거예요. 네. 위아래로 정 가운데를 잘라야죠. 네. 그럼 좌우 대칭 나오죠. 네. 그다음에 위아래가 아니고 좌우로 또 잘라보세요. 네. 그래도 위아래로 대칭이 되죠. 네. 예. 그다음에 대각선끼리, 그러니까 대각선이 두 개가 나오죠. 네. 사각형이니까 네. 대각선끼리에도 좌우 대칭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총 네 개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일상으로 있을 때는 좌우 대칭이 깨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개뿐이 없으니까. 네. 네 개 빼놓고는 다 대칭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개를 일부러 만들어 줘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머리는. 네. 그랬을 때 가끔 이제 네 개 중에 하나가 맞으면 요거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래서 이걸 유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의요? 유의. 아, 네. 어떤 조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네. 그런데 가슴은 무의의 세계야. 네. 아, 이거는 어디에 있든 이거는 항상 대칭이야. 오히려 네. 대칭이 안 깨져. 깨질 수가 없어. 네. 어. 그래서 아, 굳이 이제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원과 사각형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네.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대칭 그 자체만 얘기하려면 이게 엄청 깊어져요. 네.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대칭은 어떤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음, 음, 음. 뭐 몰라도 상관없고 알아도 알면 뭐 아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뭐 혹시 물질 입자가 생기기 전 아니에요? 혹시 뭐 게이지 보son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뭐 저기 뭐야 대칭성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음. 거기서 어떤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대칭성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한 번씩은 이렇게 듣고 넘어갔는데 지금 또 말하라니까 생각은 잘 안 나. 어, 그래서 아, 네.
그냥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대칭성이 깨지기 전은 모든 게 제로예요. 네. 그래서 창조가 안 이루어져요. 네. 대칭성이 깨질 때 질량을 획득을 해요. 네. 우리 세계는 이게 다 이게 질량의 세계죠. 네. 어. 지금 그 질량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몸무게지. 네. 옛날에는 못 먹어서 살찌려고 뭐 계속 먹으려고 그랬고, 네. 요즘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려고, 어, 음, 금식을 하느라고 또 난리고. 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대칭이 깨져서 온 거거든. 이게 질량이라는 건 우주에.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게이지 보손이랑 어, 어, 대칭성이 깨진 거랑 어떤 포인트를 더 둬야 돼요? 그리고 원래 그 게이지 어떤 그 대칭성이 에, 깨지면서 이 저 세상이 출현한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거꾸로 이 네. 세상은 대칭이 깨진 세상이에요. 네. 과학적으로 보면. 네. 음. 근데 거꾸로 우린 대칭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대칭이 깨지지 않으면 이 세계가 출현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역설이지 이게. 네. 그런데 우리 수행은 뭐냐면 또 대칭성 회복하는 거거든요. 네. 어? 네. 어. 그러면 대칭성 회복되면 우리 죽어야 되잖아. 네. 질량이 안 나오니까. 네. 어. 그러면 죽기 싫으면 또 대칭성이 깨진 상태에서 이 에고 덩어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테두리를 갖고. 네. 테두리를 갖는다는 게 이게 대칭성이 깨진 거거든요. 네. 질량은 테두리예요. 네. 어, 그러면 살기도 하고 대칭성도 안 깨지고 이걸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활기도 하고 대칭성을 만족하는 거요? 어. 사실은 이 상식적으로 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이 물질계는 대칭성이 깨져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대칭성이 깨진 곳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번뇌 덩어리잖아요. 고잖아요, 말 그대로. 네. 어. 이 고진멸도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그냥 네. 네. 부처님이 네. 고진멸도라니까 고진멸도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아니 부처님이 우리로부터 26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네. 어. 그 당시 과학자들보다 우리 일반인들이 과학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아시겠어요? 네. 우리 2600년 전에 가면 우리 현자의 현자. 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저기 뭐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네. 근데 아.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떻게 돼서 지동설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현자지. 네. 어. 그다음에 양자역학 얘기해 보세요. 2600년 전에 가가지고 네. 완전히 대학자지요, 말 그대로. 네. 대학자.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이 시대의 상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2600년 후에 부처님보다 2600년 후에 사는 사람이 그냥 고진멸도라니까 고진멸도겠지.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그냥 묻어가는 거지. 네. 묻어가면 안 돼요. 묻어가면서 우리도 뭘 하나 밥상 위에다 하나 더 올려놓고 가야지. 음. 그냥 묻어만 가다 죽는다니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연결질 생각할수록 그게 더 입체적이고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라는 건 대칭성이 깨지면서 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대칭성이 깨지면 뭐가 오냐면 그게 인제 그 고집멸도에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집. 입이요? 집이 뭐냐면 갈망이거든. 네, 원하는 게 나온다고 부족한 게 있고 그러니까. 네, 어. 인제 그런 건데 그래서 불교가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칭성이 깨져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대칭성을 회복하려면 물질이 없어지니깐 우리가 죽는 거고 네, 그 대칭성 맞춘 게 그게 불교 열반이에요. 네, 근데 열반이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 네, 나는 괜찮아 죽어도 인제 살 만큼 살아서.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인생 한 반도 못 살았는데 대칭성이 딱 우주가 맞아 가지고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가지고 죽었대. 네.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무리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한번 끝까지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어? 네, '에라 너무 힘들어서 나 죽어 버릴란다고.' 그런 생각 없죠? 네, 힘들어도 좀 살고 싶죠? 네, 근데 대칭성이 있는 세계에 살고 싶죠? 네, 근데 대칭성이 있으면 물질이 없어지니까 죽는단 게 이게 네, 불교의 열반이에요. 열반이 대칭성으로 들어가면서 다 이게 다 이게 뭐야 그 물질의 세계로부터 오는 그 세계를 벗어나자 이거예요. 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성 아재 네, 무슨 사바야? 무슨 사바가 있다고. 네, 무지 사바. 네, 그게 그거예요. 가자 가자 뭐 이렇게 열반의 세계로 이런 얘기인데 대칭의 세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반을 대칭이라고 놓으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부처라고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부처와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 어떤 거냐? 양자역학적으로 따지면 네. 게이지 보손 중에 대칭성이 안 깨진 그 네 가지 힘 중에 안 깨진 힘이 뭐가 있어요? 게이지 네 가지 힘 중에서 안 깨진 거요? 양력은 깨졌고 광자가 안 자, 깨졌잖아요. 광자. 네. 전자기력. 전자기력? 네. 포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포톤으로 아, 빛으로? 빛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빛이에요. 네. 저기 역학적으로 보면 그 저기 뭐야 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포톤이고 네. 음 포톤하고 빛은 같은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 빛의 몸을 만들면 빛의 몸을 만들면 인제 그 대칭성도 회복하고 우리가 그 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가슴 명상에서 빛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편을 인제 가슴 명상 이제 종합 수행편을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인제 빛의 몸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아, 그렇구나. 그 양자역학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충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선생님 힉스 입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전에 어떤 책에서 금강 입자가 힉스 입자잖아요, 선생님. 아 그런 아니요. 건 또 금강 아니에요? 입자하고 힉스 입자하고는 좀 다른데 네. 힉스 입자는 저기죠. 이렇게 대칭성이 깨지면서 물질이 생기면서 힉스 장에서 물질이 불량차가. 생기면서 인제 이렇게 나온 입자가 인제 그게 힉스 입자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거는 그 물질을 이렇게 입자가
물질을 얻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입자가 힉스 입자예요. 그래서 힉스 네. 입자는 힉스 메커니즘에서 나온 입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이게 대칭성이 깨지면서 그 입자가 물질을 획득했다는 증거품이에요. 아, 그 네. 자체가 무슨 질량을 부여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쉽게 그럼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은가? 우리가 인제 이렇게 그 이게 캔버스에다 인제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서 인제 붓줄 찍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그 팔레트에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캔버스로 옮기는 도중에 그 붓에서 이렇게 물감이 한 방울 톡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네. 네. 비유하자면 그게 힉스 입자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팔레트에서 이게 파폭으로 이렇게 붓이 움직여서 이쪽으로 물감을 여기다 칠한 증거를 보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런 거예요. 힉스 입자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금강 입자는 촉근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들어 현재는 아. 그 촉근이 금강 입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그래서 광자는 질량이 없어서 대칭이고 나머지는 다 질량 있는 입자여 가지고 선생님이 대칭이 깨졌다 하신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표준 모형에 보면은 저기 뭐야 12개 입자. 12 네. 개의 입자가 있죠. 네. 그다음에 4 가지의 힘이 있고 힘. 네. 그래서 그 기분 입자들이 다 질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인제 대칭성이 깨지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성이 얻는 단위 힉스 단위라고 아. 그러고 네. 거기에서 이제 입자들이 인제 질량을 얻어오는 거고 그 질량을 얻었다는 증거가 그 힉스 아. 입자인 거고. 근데 네. 그 오히 질량을 얻는 메커니즘이 힉스 힉스 메커니즘. 네. 메커니즘. 네. 또 있어 보인다. 메커니즘이 아니고 미커니즘 하니까 또 있어 보이네. 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질량을 입히는 과정에서 나온 과정. 입자이기 때문에 힉스 입자는 고걸 금강 입자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게 내 생각이고요. 네. 그런데 인제 촉근 이론은 아직은 과학에서 인제 정상 과학으로 인제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직 한참 연구하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그거 촉근 이론이 도입되면 그동안 과학계에서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인제 과학은 증명. 이론과 인제 네. 네. 이렇게 실험실에서 인제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실험으로. 네. 그런데 우리 과학이 아직 촉근을 발견할 정도로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있고. 네. 네네. 근데 이론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이론적으로 좀 불합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네. 그래서 촉근 아. 이론으로 하면 인제 11 차원이 인제 되는 건데요, 우주가. 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최소 단위가 촉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네. 끝없는 사랑에서 얘기하는 금강 입자일 수도 있다. 네. 예. 그런데 인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인제 촉근 이론은 과학자들이 한 말이고 네.
그 금강입자는 그 끝없는 사랑에서 인제 그 이렇게 영적인 언어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랬을 적에 인제 우리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 또 하나 좀 생각할 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어쨌든 물질 쪽의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영성 쪽에서 말하는 입자라는 것은 물질의 입자를 넘어서 영적인 입자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그 책을 읽어야 돼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촉군 너머에 영적인 입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음. 그렇지만 현재 물질계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촉군이 금강 입자일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네네. 어. 그럼 선생님. 왜냐면 촉군 네. 이론은 우리가 네. 표준 모형에 비하면 이제 17개 입자가 있잖아요. 네. 아. 에너지하고 입자하고 있는데, 에 그거를 구성하는 더 밑에 있는 입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거기에 보면은 쿼크, 전자, 네. 4가지의 힘 요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 입자들이. 네. 근데 그 기본 입자들을 그 구성하는 네. 더 아래의 기본 입자가 촉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좀 달라요. 예? 어. 선생 어어어. 선생님 그 빛의 몸이 된다는 거는 힉스 메커니즘이랑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현재 나온 이론으로 설명하면 네. 그 광자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가 수행적으로는 광자는 네. 대칭이 안 깨진 거라고. 아. 아 네네. 어. 그 양력은 대칭이 음. 깨진 그 힘이고요. 네네네. 근데 광자는 그거는 질량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했을 때 인제 예수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와. 어어어. 네. 그래서 양자를 이해한 사람이 부활을 이해하는 거하고 양자를 이해 못한 사람이 부활을 이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믿음이지. 아. 그 신비의 그 농도와 질감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좀 더 이게 깊게 명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양자역학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아. 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과학이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인제 21 세기를 들어오면서 인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들여다보는 데가 좀 두 군데라고. 하나는 뇌과학, 네. 하나는 양자역학. 네. 아. 그러면서 관찰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찰자가 보기 전에는 파동이었다가 관찰자가 보면 입자로 바뀌잖아요. 네. 입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파동이 깨진 거잖아요. 그 네. 어 네네. 어 그 맞아 확정된 거. 네. 네네. 네. 그래서 어 그 관찰자가 선생님 뭐라고 할 수 있죠? 관찰자라는 게 저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의식인데, 네. 우리가 뭘 쳐다본다는 건 눈으로 쳐다보는 거지만 네. 사실 눈을 보고 확인하는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 네. 예. 근데 또 그러니까 관찰자는 또 과학적으로 보면 꼭 마음일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뭐 입자 검출기 이게 이렇게 그거를 이게 이중 슬립 중에 어느 쪽 구멍으로 나갔네 해서 그 카메라. 카메라를 설치하면 걔가 그걸 알아채고서는 입자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카메라가 그걸 뭐 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에 근데 또 인제 우리 그거는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네.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의식이 갖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구성하는 것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의식이 있는 기본이 뭐 물질인지 뭐 영인지 뭐 어쨌든 간에 네. 그 자체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집합체인 인간도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어. 갑자기 벽돌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의식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벽돌 그 자체도 의식이 있는 것들이 모여서 의식이 된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입자에는 사실은 우주의 지성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면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네. 어. 하나에서 나왔는데 인간이 의식이 있어. 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나온 하나에는 의식이 없는데 거기서 나온 인간이라는 게 거기서 의식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네. 하나에도 의식이 있었던 거지. 네. 어.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입자도 의식이 있다고 봐야죠. 아, 네. 어. 그래서 영성 쪽에서는 이미 원자라든지 이런 거에도 의식이 있다는 걸 이미 과학이 못 밝혀내는 거지. 예, 영성 쪽에서 이미 확인된 거예요. 네. 예, 원자 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아, 네. 아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음. 사람들은 이미 그걸 캐치를 했다고. 네. 어, 어. 그래서 부처만 해도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분이 마음의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미시세계도 의식이 있어요. 그런 네. 미시세계가 이루어져서 거시세계가 나온 건데 네. 미시세계에는 없는 의식이 갑자기 거시세계에다 드니까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네. 어 원래 빵을 만드는 그 원재료인 밀가루부터가 이게 빵이 돼도 그 밀가루가 있는 거지. 네. 그 빵을 만들 적에 원재료는 모래였는데 이게 덩어리 지어지니까 갑자기 빵이 됐다 이건 없어요. 네. 내 비유 아시겠죠? 네. 그 음. 선생님이 약간 그때 음. 아메바에서 뇌로 진화하는 거지 그런 느낌. 근데 물론 걔네들이 네. 이렇게 어떤 조직을 이룰 때 원시 조직에서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지만 이제 인간 정도가 되면서 이제 신피질까지 올라오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기를 멀리 떨어진 가운데서도 전화기를 발명해 놓고 네. 녹화 떠서 또 유튜브까지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그 의식의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우주의 우주 자체가 지성이 있다고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지성의 자식들인 우리들도 어 능력의 정도는 있지만 다 의식이 있는 거고 뭐 네. 과학자들 중에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연구 많이 하잖아요. 보면 식물도 의식이 있다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칼을 들이대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야. 네. 네, 예? 막 그런 실험들 막 어, 어. 에너지 측정하고 막. 예, 그럼.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양자역학을 네. 내가 오늘 얘기해 준 요 큰 틀 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근데 요 틀을 일단 이렇게 아셨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은 디테일보다는 그 큰 틀이 먼저 잡혀야 돼요. 네. 그래서 대칭성은 제로고 대칭성이 깨졌을 때 어 질량이 나온다. 네. 어. 뭐 이런 거부터 인제 알고 들어갔을 적에 해야지 이것도 모르고 막 대칭성이 뭐니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완전 길 잃고 헤맨 다니까 양자역학 안에서도. 네. 아시겠죠? 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예.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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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